안녕하세요. 이해 쉬운 K주식 분석입니다. 지난번에 우성, 이 기업의 사업 내용부터 호재, 악재까지 쭉 훑어봤는데요. 네, 그랬었죠. 오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무 상태는 좀 어떤지, 또 기술적으로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투자자 여러분들이 뭘 좀 눈여겨봐야 할지 그 핵심만 쏙쏙 뽑아볼게요. 네, 좋습니다. 근데 시작하기 전에요. 잠깐 안내 말씀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네네.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이 내용들은 2025년 6월 25일 기준으로 맞는 정보이고요. 저희의 주관적인 분석이나 좀 자체적인 평가 방법 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분석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특정 종목 투자를 권유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모든 투자는 아시겠지만 원금 손실 가능성이 항상 있고 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거, 이거는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럼 이제 우성의 살림살이 재무 상태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2024년 성적표가 나왔다고 들었는데 어땠어요? 네, 이게 좀 흥미로운데요. 2024년의 매출액은 한 6,062억 원, 전년보다는 한 4.5% 정도 약간 줄었어요. 매출은 좀 줄었군요. 네, 그런데 영업이익은 86억 원으로 50% 넘게 51% 늘었고요. 단기순이익은 더 많이 늘어서 197억 원으로 무려 77%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와, 매출이 줄었는데 이익이 그렇게나 많이요? 비용을 엄청 잘 절았거나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었나 보네요. 네, 맞아요. 수익성이 확 좋아진 건데요. 그 자기 자본으로 얼마나 벌었나 보는 거 있잖아요. ROE. 네, ROE. 총자산 대비 이익률인 ROE도 4.6%로 개선됐습니다. 순이익률도 1.74%에서 3.25%로 꽤 많이 뛰었죠. 그리고 올해 1분기에도 영업이익률은 계속 좋아지는 추세예요. 와, 돈 버는 능력은 확실히 좋아졌다는 거네요. 그럼 재무 안정성, 그러니까 빚은 좀 어떤가요? 그것도 줄여야하잖아요. 네, 그것도 괜찮습니다. 부채 비율은 2023년에 133%였는데 작년엔 115%로 낮아졌고요. 오, 줄었네요. 네, 그리고 회사에 쌓아둔 돈, 자본 유보율이라고 하죠. 이게 1200%가 넘습니다.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1200%요? 와. 다만 그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 부분이 있긴 한데요. 이건 펫푸드 스마트 팩토리 짓는다고 설비 투자에 한 240억 가까이 좀 적극적으로 써서 그런 걸로 보입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로 봐야겠죠? 수익성 좋아지고 재무 구조도 탄탄해지고 있다니 다행인데 역시 투자자 입장에선 주가가 제일 궁금하죠. 지금 기술적으로는 어떤 상황인가요? 2025년 6월 25일 종가 기준으로 보면 17,870원입니다. 17,870원? 네, 최근 3개월만 딱 보면요. 한 16,000원에서 18,000원 사이 그 정도 박스권에서 좀 움직였어요. 박스권이군요. 근데 기간을 6개월로 좀 넓혀보면 14,000원대 저점에서 올라오는 그 상승 추세는 아직 살아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기적으로는 조금 쉬어가는 구간일 수도 있겠네요. 혹시 다른 신호 같은 건 없나요? 네, 몇몇 보조 지표들은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보일 수 있다는 신호를 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주가 강도 보는 RSI 있잖아요. 네, RSI. 그게 기준선 50보다 낮은 42.7 정도거든요. 이건 매수세가 약간 약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추세 방향 보는 MACD 오실레이터도 지금 마이너스 값이라서 단기적으로는 하락 압력이 좀 있다고 보여요. MACD도 그렇고. 네.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하는 이 SII 점수라는 게 있는데요. 일종의 반전 매매 가설 점수 같은 겁니다. ESI요? 네. 현재 이게 매도 쪽 점수가 한 73.5점, 매수 점수는 34.5점, 매도 쪽이 좀 더 높게 나와요. 그렇군요. 이건 과거 패턴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하락 반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자, 이런 신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표들의 단기 약세 흐름하고도 좀 비슷하죠. 그리고 한 가지 좀 특이한 건 외국인 보유 지분이 0.7%. 굉장히 낮아요. 외국인 비중이 아주 낮군요. 정리하면 단기 지표는 조금 조심하라는 신호를 보내지만 중기적인 추세는 아직 괜찮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을 바탕으로 어떤 시나리오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이걸로 매도 하시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분석 관점에서요. 그렇죠. 분석 관점에서 보면요. 몇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지금 기술적 지표들을 고려하면 단기 조정을 좀 거치고 나서 다시 올라가거나 아니면 지금 있는 박스권 하단을 깨고 좀 더 내려가거나 반대로 박스권 상단을 뚫고 상승세를 이어갈 수도 있고요. 네, 여러 가능성이 있겠네요.
현재로서는 한 17,200원 부근, 여기서 지지가 되는지, 그리고 박스권 위쪽인 18,800원 부근을 넘어설 수 있는지, 이게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지선과 저항선이군요. 네, 만약에 조정이 좀 깊어진다면 17,000원대 초반이나 더 내려가면 15,000원대 중후반, 그 구간에서 지지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반대로 올라간다면 18,000원대 중반, 그리고 2만 원 선이 저항 구간이 될 수 있다. 이 정도는 염두에 둘 수 있겠습니다. 결국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겠군요.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재무적인 부분하고 기술적인 분석, 이걸 다 종합해서 우성이란 기업을 좀 정리해 본다면 어떨까요? 우성은 일단 그 배합 사료라는 아주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에다가 미디어 사업, TJB 대전 방송도 하고 물류, 우성운수도 하고 특히 요즘 성장성이 기대되는 반려동물 사업까지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꽤 다각화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이라고 봅니다. 안정적인 기반 위에 성장 동력까지 얹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듯이 2024년에 수익성이 크게 좋아졌고요. 현재 주가 수익 비율 PER이 2.3배 정도고요.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은 0.19배 수준이에요. 잠깐만요. PER이 2.3배, PBR이 0.19배요? 네. 와, 이건 뭐 단순히 싸다는 걸 넘어서는 수준인데요. 그렇죠. 뭐 극단적인 저평가 상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재무 안정성도 좋고요. 아니, 그렇게 좋은데 왜 이렇게까지 저평가 상태일까요? 약점이나 좀 리스크 같은 건 없을까요? 물론 있죠. 항상 따라다니는 건데 주 원료인 국제 곡물 가격 변동성 이게 늘 부담이고요. 원료를 대부분 수입하니까 환율 변동에도 좀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아, 원자재랑 환율. 네. 그리고 올해 1분기 매출이 살짝 줄었는데 이게 뭐 단기적인 성장성에 대한 우려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낮은 외국인 지분율 0.7%도 어떻게 보면 아직 기관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못 받고 있다. 뭐 이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정리해보면 안정적인 본업에다가 반려동물이라는 성장 날개까지 달았는데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나 뭐 시장의 관심 부족 이런 요인들 때문에 아직은 제 가치를 다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정확합니다. 안정적인 사업, 탄탄한 재무, 거기다 미래 성장 동력까지 갖춘 건 분명히 매력적인 부분이죠. 네. 다만 이 극단적인 저평가 상태가 언제 또 어떤 계기로 해소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성에 대한 심층 분석 2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재무 건전성부터 기술적인 위치 그리고 종합적인 평가까지 쭉 짚어보면서 이 기업의 현재 가치와 또 미래 가능성을 함께 고민해봤습니다. 특히 이 저평가 국면이 좀 해소될 만한 계기가 뭘지 그리고 회사가 계속 강조하는 그 반려동물 사업의 성과가 앞으로 시장의 평가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게 앞으로 흐름에 꽤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겠죠. 오늘 저희가 중개한 분석이 투자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해 쉬운 K주식 분석,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